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백 교수님, 헌법재판소가 14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헌법 소원도 냈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인용을 했나요? 헌법재판관법에 보면 이 7인 이상이 되어야만 심리를 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3인이 이제 17일 날 임기 만료가 됩니다. 그 헌법재판 그 소장을 비롯한 이종석 소장, 김기영, 이영진 이제 이렇게 두 재판관이요. 6인이 되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이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6인이 심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국회에서 사실은 이 헌재 이거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대3 국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지명한 3인. 이거 그래서 이제 보통 대3 국삼 지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9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관행적으로 이용은 이 국회 이 소위 말하면 그 선출식으로 하는 현재 이혼이 3명인데 지금까지는 간행적으로 여야 1명씩 그리고 1명은 어떻게 되냐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냐, 그건 관행적이었고 지금 우리가 훨씬 다수를 점하는 다수당이니까 헌재 재판관은 우리가 2명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바람에 난항을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여기에 대한 비판도 꽤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6인이 심리를 못하게 되면 헌재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헌재의 심리가 장기화되면서 기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긴급권이라는 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6인이 해도 심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헌재가 헌재 재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인용을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물 헌재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기화로 해갖고 일종의 헌재가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자체가 기능상실 내지는 마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국민에 대한 이 법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부 지연돼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결단을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민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행정,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유언심판 청구권이 헌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존엄사 같은 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올스톱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 존엄사 문제는 통계를 보면 5년간 244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그 치유가 안 되는 이런 중환자, 그리고 또 생명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이런 의학적인 거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결정이 어느 정도 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존엄사 권리가 인간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244만 명이라는 그 신청이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말 국민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이런 어떤 헌재의 결정이 미뤄진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 정치적인 걸 떠나서도 그래서 정말 헌재에서는 이번에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7일이 지나면은 이 결정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임을 앞둔 3명의 헌법재판관들도 동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표해줘 갖고 9명 전원이 이제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헌법재판관 법이 이제 바뀌지 않는 이상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하고 결정은 7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왜 가능하냐면 이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돼가지고 다음 헌재 그 재판관이 추천이 되면은 이제 즉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헌재 재판관은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데는 참여를 하지만 심리는 이미 숙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난망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처럼 이 헌재 재판관 2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재명 방탄 아니겠습니까? 예.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를 떠나서 3심제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탄핵 지금 전국이라는 얘기처럼 헌재에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헌재에서도 심의나 심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재판관의 3분이 나간 이후에 6명의 지금 성향을 보면 보수 중도가 4명, 그 다음에 진보가 2명입니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헌재에 상당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의 국회 추천권을 어떻게든 2명을 더 밀어 넣어서 우군을 만들겠다는 이런 심산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상당히 마비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비판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이 남을 경우 3분이 나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 김명수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2명,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2명. 순수하게 보면은 4대2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2명이 더 들어오면은 6대2가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조금 염두에 그렇죠. 둔 것 아니겠느냐. 6명이면은 탄핵이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국회에서 3분의 2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2가지 측면이 있죠.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염두를 두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유세를 하면서 뭐 말을 징치를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탄핵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1년 정도 앞당겨서 뭐 대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 끝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엿보이는 대목이죠. 또 하나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MBC 정상화를 막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민주당이 시킨 것은, 그래서 이 방통위가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돼갖고 직무가 정지되니까 원래 2명이 있던 게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번 방통위에서 의결했던 박문진 이사, 그것도 법원에서 그게 무효 결정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을 해야 그 이사진들이 MBC 경영진도 개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방통위가 무력화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MBC가 지금 그대로 편향된 그런 어떤 형태의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YTN이라든가 국정 그 K방송을 제가 출연을 하면서 가보면 그 MBC 사옥 앞에 이제 MBC를 겨냥한 그 보수 우파 분들이 보낸 하완들, 이게 조화라고 봐야 돼요. 그 내용 자체가. 뭐 하여튼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MBC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우군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도 결국 저간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사실은 첫 번째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방통위를 무력화시켜갖고 MBC의 경영진 교체를 막겠다.
소위 그 임직원들 지금의 개편을 막으면서 안영준인가요? 네. 그 사장 체제를 계속 유지해서 그렇죠. 네. 그 지금 KBS 같은 경우도 지금 세 사람이 그 노조들이 그 뭐 지금 앵커를 하고 있는 김장범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세 사람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면 방송계 탄핵을 하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 방송 자체를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 국가의 어떤 홍보라든가 편향된 뉴스를 시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도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정치 진영에 휘말려 가지고 방송이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이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헌재 심의는 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심리가 네. 뭐 대개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장기화 된다는 것이죠. 공백이. 그렇죠. 그간에 지금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종편이라든가 방송사에 대한 뭐 평가 문제라든가 뭐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무력화된 엄청나게 부분이죠.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올스톱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결정, 그러니까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떤 그 규칙이나 룰에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방심위 자체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방송의 정상화로 하는 부분이 요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에 관련한 통신이라든가 방송 사업이라든가 또 방송에 편향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바뀌어도 방송은 그대로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EBS만 하더라도 지금 이사진과 경영진이 교체가 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대로 지금 전속이 되는 거죠. 전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체제가.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전속하고 지금 있는 일을 하고 거예요. 있고 그 유시진 이사장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시민이 누나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충분하죠.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갖고 지금 내일 모레 한 달 후면은 이 윤석열 정권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도 돌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저런 것을 떠나서도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국회가 한 국민들이 부여한 그런 직무를 유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대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는 이제 파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정당성. 예. 이 정당성을 국민들이나 이 법치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법치라는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정당성이 어떤 정치 논리로 이제 왜곡되거나 폄훼돼 버리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이 재판주의에 입각한 그런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정당성이거든요. 이 정당성을 왜곡시키고 굴곡시키는 정치 진영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이 손해라고 하는 이 큰 대명제를 정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이번 결정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야당의 그런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전 카드를 네네.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케오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그래서 수도 이제 있는 즉각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왔죠. 그 현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다. 섭섭하다 그 반응은 아주 나왔습니다만 솔직하게 반응을 했어요. 전혀 예상을 못한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렇죠. 멘붕이 됐다고 볼 수도 허를 찔렸다고 볼 수가 상황이 있죠.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속개가 되고 아마 그렇게 그 길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 또 그럼요. 청문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뭐 꼭 끝나지 않더라도 미리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갖고 예를 들면은 여야 한 명씩은 추천할 수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다른 한 명은 합의가 네. 안 돼서 못 나중에.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선 한 8명이 명씩이라도 되잖아요. 추천해서 그러면 예, 그렇게 해야죠.
추천하는 것은 시간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천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무슨 바로 인사청문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또 재가를 또 나중에 해야 되는 아니, 인사청문회 하는데도 한 달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구태여 국정감사가 끝나서 하겠다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계속 어떻게든 헌재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최소한 여야 한 명씩 동수를 추천해서 8명의 헌재 재판관을 구성시켜가지고 원활한 그런 직무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